제야의 고수라는 저희 코너가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작슈님도 나왔었던. 네. 근데 제야의 고수가 이게 섭외가 되게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제야의 고수들은 그냥 숨어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거의 다 그렇죠, 사실. 나와서 요즘에는 좀 돈 좀 있다 혹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하면은 네. 요즘 또 안 좋은 사회적 사건들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특히 제야의 고수분들을 섭외가 되게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박용호 PB님 네. 이른바 뇌뽀비님은 제 또 지인을 통해서 좀 검증된 분이어서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네, 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모 증권사의 네.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빗 뱅커 PB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이전에는 전업 투자자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제야의 고수보다는 네. 반제야의 고수. 그 정도 맞는 것 네, 같아요. 반제야의 고수. 반지하 아니고 반제야의 고수 네. 정도의 타이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직접 그냥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텔레그램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그 조정은 뇌를 뽑아가지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뇌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증권사 지점에서 일단 일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뭐 나올 만한 레벨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별 말씀을요. 한데 뭐 좋은 형님께서 또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한데 예.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예. 도움 드릴 수 있는 말들을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또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요게 한 달 뒤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2달 뒤에 알고리즘으로 뜨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모릅니다. 그 시점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방 이름이 왜 조정은 뇌를 뽑아가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2023년 9월 말부터 10월 초면은 네. 거의 뇌는 다 털렸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약간 조정을 받으면은 네. 좀 내가 좀 뽑히는 듯한 이런 고통을 좀 받기 때문에 조정은 뇌를 뽑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네. 근데 이 제목을 사실은 이제 정한 거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저희 회사 이제 대리이하 주니어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 채널을 만들면서 좀 장난스럽게 만든 채널인데 이 채널 이제 처음에 만들고 주변에 좀 이리저리 좀 퍼지다가 그러면 그냥 오픈을 하자 해가지고 한 5, 6월 정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이어진 게 됐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증권사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전업 투자자였고요. 네. 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예. 전업 투자를 하다가 증권사 직원이 됐고. 그죠. 보통은 반대 케이스가 좀 많죠. 예. 근데 그 전에 증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전업 투자자로서는 좀 성과가 많이 좋았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성과가 그냥 입에 불칠하고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네. 거의 작년 4월에 증권사 이렇게 입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입사하자마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올해 이제 실적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적은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실적을 보려고 예. 이렇게 보고 왔는데 9월 달에 이제 실적은 전체 사원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서 4등 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기준이에요? 수익률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 PB들은 사실은 수익률보다는 수익률 높으면 이제 뭐 랩 같은 걸로 성과를 받기도 하는데 예. 그보다는 약간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통 수익이 잡히죠. 아하. 그리고 그러면 또 고객들한테 그만큼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좀 어땠나요? 수익도 최근 조정 좀 예. 받으면서 좀 뽑히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전에는? 네. 그래요. 수익률 기준으로 나 한 이 정도는 된다라고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수익률 기준으로 그래도 올해 예. YTD로 3자리는 된다. 100% 이상? 네. 너무 어림수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너무 또 세세하게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세 자리도 이게 100%부터 999%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 사이 어딘가. 저는 알고 싶어요, 이게. 아니면 네. 증권사 지점 직원들은 네. 고객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회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 의무가 있고 좀 제약이 많기는 한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본인 계좌의 수익률은 찍히잖아요.
아, 제 계좌요? 예. 네, 지키죠.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 제 계좌. 예. 제 계좌, 제 거 올해 저희 5월인가? 제가 아마 입금을 처음 해가지고, 이게 또 입금 제한이 있어서 저희는. 아, 금액 제한이 있어요. 네, 입금 제한이 있어가지고, 5월에 처음 입금해가지고, 그래도 거기도 대자리. 5월부터요? 네. 5월부터 9월까지가 네. 2배 이상 났다고요? 그저 지금까지 2배 이상 났죠. 네. 4개월여 만에요? 네. 어떻게?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운이. 아, 운이 좋았다고? 아, 그 얘기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그 얘기해요. 그럼 왜 저는 운이 나쁜 거예요? 운때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운때가 있으니까. 이야. 하여튼 그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볼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일부 좀 쏠림 현상들이 있었고 그 종목들이 올라타면은 큰 수익이 났을 법한데 네. 대표적으로 막 로봇, AI, 헬스케어, 뭐 네. 상반기에는 뭐 조선, 임플란트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해 오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되게 특이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보통 이제 주도 섹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AI 로봇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보통 한 해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두세 개 나오면 아, 올해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는 네. 장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엄청 짧고 세게 가면서 한 6, 7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로봇, AI, 바이오, 뭐 그쵸. 조선도 셌고 다 셌잖아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엄청 빠른 장이었어가지고 네. 저는 뭐 딱히 제가 뭔가를 섹터를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이 섹터가 좀 강하다고 찍으면은 그 섹터를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는 매매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하, 약간 추세 추종일 수도 있고 아, 네네. 그때 시류를 강하게 탄 거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죠. 이게 약간 요즘 장 자체가 예.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음. 원래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주도하는 수급이 보통 기관 외국인 쪽에서 거의 주도를 해왔잖아요. 네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 유명하신 뭐, 빠떼리 아저씨? 이런 분들 좀 생겨나면서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개인들 특징이 조금 급한 성격도 있고 하다 보니 그게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이런 개인 주도 장세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쏠림이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개인 주도 장세다라는 걸 읽고 네. 그래서 쏠림이 심한 장세이니 네, 그냥 그 쏠림에 그냥 같이 쏠려가는 그죠. 그렇게 해야 추세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전략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약간 소문을 듣자니 그 방금 언급해 주셨던 뭐 로봇, AI, 헬스케어 네, 그리고 최근에 좀 핫했던 급등했던 2차 전지 뭐 포함을 해서 네. 속된 말로 그걸 다 이렇게 드셨다고. 아우, 아니요. 제가 다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모든 섹터 다 사실은 먹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이제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고, 네. 조선은 그냥 뭐 찍먹 정도로만 본 것 같고요. 뭐 로봇, AI, 헬스케어 이런 성장주들 쪽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아, 로봇, AI, 헬스케어. 네. 근데 그게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승 폭이. 아, 그죠. 올해 되게 셌죠. 그게 폭들이. 그럼 그것도 약간 막 차익 실현도 좀 하고 비중 네. 조절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쭉 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꺾일 때쯤 되면은 사실은 팔고 이게 보통 이제 섹터 순환매가 있다 보니까 이 섹터가 꺾이면은 다음 섹터가 조금 약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로봇 AI는 거의 비슷하게 갔던 것 같은데 네. 로봇 AI 팔면서 헬스케어 하는 수급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꺾이는데 다른 섹터가 이제 강하다 싶으면은 네. 조금씩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순환매 장세 펼쳐질 때 네. 순환매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1, 2, 3, 4, 5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다음 섹터 뭡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 잘못 엇박자 타시는 분들은 순환매에서 완전 계속 잃고 고점, 상투 이렇게 가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셨는지도 좀 아, 이게, 그니까는, 이게 주도 섹터라고 이제 정해지려면은 네. 그 섹터에서 이제 대장주가 하나 나오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로봇에서는 대장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도 섹터가 정해질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하나 주도주, 대장주가 한번 오르고 네. 나머지 옆에 애들이 이제 같이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와야 이 섹터가 주도 섹터지, 만약에 이 섹터 내에서 몇 종목 한두 개 오른다고 이게 순환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섹터 대장주가 하나 오르고 그 옆에 곁다리들 다 같이 오르는 이런 섹터 액션이 나올 때 주도 섹터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죠. 그게 그 섹터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확실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주도 섹터인 거죠. 그러니까 아, 조금 다 오르더라도 퍼졌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먹을 수는 없고 예. 예. 오르는 게 확인되고 나서 사도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 주도주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다 이거는 저는 못했던 것 같고 오르는 거 확인하고 그때 붙은 것 같아요. 아하, 오르는 거 확인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만 보는 이제 가치 네. 투자를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고 야, 저거 실적도 안 나는데 레인보우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말이 돼? 2조 원이 말이 돼? 3조 원이 말이 돼?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약간 그 밸류에이션 측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도는 개인이 주도한 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당연히 요즘엔 개인들 다 똑똑해져가지고 다 확인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 종목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Q가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지 지금 당장 숫자가 얼마고 이런 거를 찾다 보면은 올해 좀 소외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개인 주도 장세라는 걸 읽었으면 철저히 그때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으로 네, 개인 투자자들 대중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죠.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물론 펀더는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식도 누군가가 제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오르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그냥 재화라고 봤을 때 그럼 인기가 많은 재화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뭐 펀더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가 인기 많고 어떤 종목이 인기가 많을까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게 그렇게 보면 너무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닌 것 아니야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케인즈조차도 네. 주식 시장은 미인 대회, 미인 선발 대회와 같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딱 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에 약간 좀 제가 채널에도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막 MG 아재 이렇게 막 구분을 좀 네네네. 짓는 분들도 계시고 뭐 펀더 그러니까 가치 투자랑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펀더 외적인 투자를 뭐 선호하는 이렇게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좀 많이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펀더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어지간한 사람들만큼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를 가지고 네. 모멘텀 투자를 하는. 그죠.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숫자가 지금 얼마 지키고 이런 건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몰라도 돼요. 이런 시절도 사실 1,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네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AG, 아재 시대고 여기는 MG. 네. 근데 저기 우리 뇌뽀비님이 MG 세대 맞죠? 그러니까 Z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죠. 사실 Z 세대가 맞는데 이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네. 좀 뭔가 반전과 충격에 그죠. 제가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 MG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나이로 보면은 그래도 MG죠. 90년대 네. 92년생. 92년생. 네. 92년생이면 이제 올해 30? 32이죠. 네. 뭐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만 나이로 31?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저 또. 본인의 나이 속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저랑 아니죠. 동갑 네. 아니죠? 제가 그 인증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무튼 우리 MZ 세대 맞습니다. MZ 세대, Z 세대 뇌뽀비님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 추종일 수도 있고 네. 핫한 종목들에 올라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투자를 했지만 펀더멘털을 근간으로는 하고 있다. 네. 뭐 사실 펀더가 베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장 칼라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가는 장이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내러티브 가로 가는 장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에 맞춰서 가야지 뭐 나는 가치 투자자니까 무조건 가치 투자만 해. 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물론 그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겠지만 이렇게 내러티브 장세에서는 수익을 못 내잖아요, 사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이거니까 나에 맞는 장세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어가 사실은 좀 전통적인 네. 방식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장 색깔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네. 변화하고 그죠. 그게 사실 맞죠. 어. 장이 계속 바뀌니까 장 컬러가. 그러면 후에 어떤 장세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쏠림 현상, 종목 장세, 막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네. 완전 펀더멘털 장세, 네. 진짜 완전 옛날 그 자산가치주 장세가 오더라도 그럼 그때는 그렇게 또 변모하실 계획이시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약간 마바라식 투자자긴 한데 정확히 뭐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네. 사실 가치 투자도 맞고 그럼 뭐 트레이딩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다 맞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다들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돈을 벌자. 그죠. 수익만 내면 그게 좋은 투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 채널을 가치 투자 채널로 계속해서 좀 갖고 나가고 있는데 항상 저는 강조를 해드리는 게 가치 투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를 하는 거지. 이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자꾸 막 그냥 지상 과제,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건 좀 오해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맞는데 혹시 또 예. 했다가 이제 가치 투자자분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대가인 그 이채원 의장님,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조차도 네. 본인도 하루 만에 30% 상한가 먹고 팔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9월, 10월 시장은 좀 좋지 못해서 네. 최근에 좀 수익률은 반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죠. 혹시 우리 뇌보비님은 네. 9월, 10월 좀 들어서는 좀 어떠세요? 살짝 내뽑히고 있어요. 아, 뇌 뽑히고 있어요? 네. 막 숏해놓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월에 좀 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채널에도 이제 9월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장 좀 꺾으려고 했는데, 또 사람 욕심이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운 게 다 비워야겠다. 그러니까 장이 좀 싸다 싶으면은 조금 더 먹으려다가 많이 토할 바에 그냥 아예 그냥 포트를 다 비웠어야 됐는데, 근데 그러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죠. 사실 알 수가 예측과 없죠. 확률의 영역이긴 한데. 네, 그럼 다 비웠다가 내가 틀렸다 싶으면 다시 사도 되는 건데 잠깐 좀 너무 미련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좀 많이 혼나고 있죠.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마침 김영익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저희도 뭐 김영익 교수님 여러 차례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논리가 제가 봐도 되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외생 변수들도 이슈가 있었고 미국의 뭐 부채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9월, 10월 조금 줄여놔야겠다. 그래서 줄였어요. 네. 근데 티가 안 나네. 줄였는데 그 현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죠. 왜 티가 안 나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뇌가 뽑히고 있다. 네. 네. 항상 조정이 올 때는 뇌가 뽑힌다는 표현은 그런 걸까? 약간 내가 평소에 하려던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된다. 이성을 잃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조정이 올 때 약간 내가 뽑히는 듯한 고통을 좀 받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계좌를 볼 때마다. 그래서 약간 뭐 내가 뽑히니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 좀 판단도 약간 흐려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판단이 흐려지고 그만큼의 고통이기도 네. 하고 왜냐면 돈이 삭제되니까. 그죠. 본인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나의 본전은 계좌의 최고점이다. 약간 이런 느낌? 항상 저는 고점이 제 계좌 원금이죠.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우리 뇌뽀비님, 네. 박용호 PB님이 되게 이제 젊어요. 네. Z세대예요. 이제 31. 네. 근데 또 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젊은 친구가 주식 투자 좀 얼마나 했다고. 네. 최근 뭐 한 1, 2년 수익률 좋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건방 떠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 뭐 경력이나 이런 건 네. 어떻게 되세요? 경력은 제가 그러니까 시작
주식 시작은 제가 2014년에 했거든요. 네. 그때는 대학생 때였네? 네, 그때 이제 전역하고 할 거 없어가지고 그 주식 영화 중에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고 김용화 씨 맞나? 네, 네, 맞아요. 아, 박용화. 네, 박용화 그분 씨. 나오신, 네, 네, 박용화 씨.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주식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죠. 아니, 무슨 작전을 보고 주식을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궁금해가지고 네네. 주식이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시작을 했죠, 저는. 하기사 근데 영화 속에서 이 주식 시장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린 영화는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 없네요. 그죠? 뭐 월스트리트를 다룬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고. 그죠? 뭐 좋게 그린 영화 뭐 없나? 같이 투자 주식. 관련된 주식으로 잘 된 게 빅쇼트도 그렇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는 잘 됐잖아요. 윌 스미스 나온 네, 거. 네, 그래도 잘 됐죠. 그죠, 그죠. 근데 행복한. 그 윌 스미스는 뭔가 되게 브로커로 나왔죠. 네, 네, 아, 그 영화가 있다. 그거는 좀 따뜻하네요. 그죠. 근데 영화 작전을 보고 주식을 업으로 이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그죠. 너무 뭔가 여기 한 방이 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마발한가요? 근데 그때면은 네, 뭐 한 대충 23, 아니다 22 막 이럴 때니까. 그죠. 어릴 때죠. 어릴 때니까. 궁금해가지고 한 거죠, 사실은. 아, 주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하. 그러면 대학교 때부터 그러면 네. 주식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해가지고 그때는 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도 많이 해보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되게 뭐 대학생 모의 투자 이런 데 나가보고 대학생 투자 대회도 나가보고 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펀더 기반으로 이제 공부한 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혹시 그 대학생 무슨 투자 대회에서 입상도 하셨었나요? 아, 네, 몇 개 했었어요. 몇 개? 몇 개나? 네. 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의 아, 상이요? 예,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KB에서 하는 네. 거는 실전 투자. 오. 그리고 이제 1등 한 번, 2등 한 번 하고 어. 그다음에 대학생 키움 투자 대회 예. 몇 등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되게 좋았어요. 상위권에. 네,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여행을 보내줘요? 네. 그때 뭐 홍콩 갔던 것 같은데 홍콩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야, 진짜 홍콩 간 거예요? 네, 진짜 진짜 홍콩을 진짜 가가지고 홍콩 간 기분이었겠네. 좋았죠. 이야. 이게 사실 근데 증권사에서 모의 투자 대회를 하고 저도 이 책에 썼습니다. 아, 그래요? 모의 투자 대회, 실전 투자 대회 하고 막 이런 거는 네.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이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매 거래 수수료 수입을 증권사가 이제 많이 취하기 위해서 맞아요. 봐라. 거래는 좋은 거야. 음.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면은 당신들도 이런 트레이더들처럼 돈 벌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매매를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매매를 할수록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에 나온 거 보면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도 그렇고 20대 남성 수익률이 가장 낮대요. 왜냐? 거래가 제일 많아서. 네. 거래 수수료와 거래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네. 오히려 막 50대, 60대 여성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래 회전율하고 수익률의 상관관계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 거에 대해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주변에 이제 보면 회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데 이제 아무런 뭐 로직도 없이 기준도 없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슬리피지도 있고 재세금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자산이 녹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꼭 필요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회전율이 높다 하더라도 수익률도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정비를 한다 이거는 아니 반비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말씀하신 로직이라는 거, 네. 나만의 어떤 뭐 구조적인 뭐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아 당연히 필요하죠.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적인 지표를 본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수급을 본다라든지. 그거는 다들 너무 달라가지고 개인들마다. 네네네. 저는 요즘에 네. 이제 하는 게 그 이제 과거 케이스들 보면서 이제 과거에 이랬고 그런 것들 이제 좀 여러 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앞으로 이제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들은 나오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뭐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항상 헷갈리는 게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불타올랐던 거는 저는 물론 과거에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올해가 가장 좀 컸었던 것 같고 네.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주가 불탔던 것도 몇 년 전에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AI랑 덧붙여서 뭐 헬스케어 쪽으로 가기도 했었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양상들도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게 물론 MZ세대 투자자에게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똑같구나. 주식 투자 20년 한 사람한테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MZ세대한테 또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닥뜨릴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판단을 내기가 되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디 뭐 과거책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있는 거는 또 아니니까. 네.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이게 그러니까 뭐 섹터가 반복된다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낙폭 과대 장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네. 낙폭 과대했고 그다음에 반등을 분명히 하잖아요, 다시. 네. 반등할 때 어떤 류의 종목들이 센지를 뭐 보면서 과거에 뭐 낙폭 과대였을 때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가 셌다. 그런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 낙폭 과대에도 신규 상장이 센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꼭 이제 그때 로봇이 어땠으니까 지금 로봇이 어떻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흐름이나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장세의 색깔, 성격에 네. 따라서. 네.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9월, 10월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장 이후에 네. 아니면 여기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이 그러니까 매크로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 결국 다 밀려버리던데 그러니까 매크로 분위기만 보면 사실 지수 상단을 열어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다고 막 무작정 주식을 팔라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될지를 한번 지켜보는 시기지. 왜냐면은 사실 투자를 하기가 제일 편한 시기가 언제냐면 주도 섹터가 정해져 있을 땐 투자하기 엄청 편해요. 그냥 그걸로 따라가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작년, 작년 보면은 이제 그냥 2차 전지 샀으면 됐잖아요. 예. 그럼 그냥 계속 먹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 섹터가 정해져 있으면 투자하기가 정말 편한데 지금 뭐 9월, 10월 보면은 딱히 뭐 주도 섹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같이 안 좋으니까요. 네, 그냥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잘 나갔던 것들도 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하면서 또 급격히 또 조정받고. 그죠. 사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할 때 하고 쉴 때 쉬면 되는데 그 못 쉬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거죠. 그죠. 또 주식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막 주식 100%. 그죠. 또 좀 떨어지면 또 더 싸 보여서 또 사게 되고.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보비님도. 저도 그래서 내보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주식 격언에 따르면 그냥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네. 라고들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비워놨다가 급반등하는 장세에서 못 따라가게 되면 또 수익률 또 뒤처지게 되고 그죠. 나중에 또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런 걸로 너무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나?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랑 완전히 이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을 좀 봤다고 이제 손절을 하고 그냥 아예 시장에서 그냥 나 이제 안 해. 이래 버리면은 그냥 끝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사실은 비워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좀 그냥 아예 종목을 비웠다가 내가 판 것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또 다시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꼭 무조건 내가 팔았다고 더 싼 가격에 사려고 기다리다가는 진짜로 그런 반등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면 되는데 꼭 보면은 이제 내가 팔았는데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이거보다 비싸게 이걸 주고 산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반등 못 먹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러면 내뽀비님은 본인이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도 그냥 사요? 네.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용감하게. 그죠. 그거는 그때의 종목이고 이건 또 지금은 종목이 다른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계좌를 자주 안 봐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아서 50% 수익냈다.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2만 원을 가버려. 그죠. 그러더라도 네. 내가 15,000원에 판 종목과 지금 2만 원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팔고 나서 이제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봤을 때 업사이드에 있다 싶으면은 뭐 사실 내가 판 가격이랑 지금 주가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얼마에 팔았다고 이거 어디 뭐 그 종목에 마킹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셨던 농구 천재님인가? 는 아예 본인의 매수 단가를 지워버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왜 앵커링 이펙트 있지 않습니까? 단내림 효과.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예.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사람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감정으로 좌우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죠.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냥 약간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꼭 이걸로 내가 지금 너 당장 지금 뭐 얼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 좀 부담스럽고 조금 내려놓고 투자를 하면은 생각보다 마음 편하더라고요. 멘탈 관리 중요하니까. 그렇죠. 멘탈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죠. 네. 투자는 심리인데. 그죠. 약간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면 투자하시는 동안에도 네.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죠. 원래 근데 성향이 좀 낙천적이라 어. 그래서 뭐 마이너스 40% 가든 50% 가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네. 그냥 그게 뭐 약간 좀 물론 당연히 이제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 예. 또 금방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기계적으로 손절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장이 안 좋다 싶으면 사실 손절을 해야죠. 마이너스 40%든 50%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네. 그럼 뭐 제가 잘못한 거겠죠. 역시 그 단내림 효과에 그 빠져들지 않고 네. 그런데 같은 마이너스 50%라도 네. 기다리는 것과 손절해버리는 것의 차이는 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비울 때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포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30%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40%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회사를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봐야 되겠고 먼저 사실 이건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숫자의 뭐 펀더나 밸류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것들 좀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높은 거를 오히려 자르는 게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나고 있는 걸 빨리 팔고 그죠. 손실 나고 있는 걸 물을 타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네, 그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수익 나고 있는 거에 불을 타고 그죠. 네. 뭐 손실 나고 확실하다면. 있는 건 잘라내고. 예, 불타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손절할 때, 그러니까 손실률이 높은 걸 손절하는 게,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 손절하는 게 맞죠. 최대 손절 폭은 혹시 얼마나 되신 게 있었나요? 저 마이너스 한 50%까지 손절한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거기에서 매여 있는 것보다는 네. 빨리 다른 걸로 수익을 내는 게 낫다. 아, 그죠. 뭐 좀 기회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나 보면은 또 그때라도 손절하길 잘했다 싶은 종목도 있고, 이걸 왜 팔았지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그때라도 팔길 잘했다 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손절을 또 못 하시는 분들 이유가 그 아닙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바닥에 찢어버린다고. 그죠. 내가 판 그 가격이 바닥이 돼버릴까봐. 네. 이것도 일종의 손실회피 본능 같은 건데. 그죠.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는 이걸 더 사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더 빨리 올라갈 애들을 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른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같이 이제 스터디 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 뭐 슈퍼개미 형님들도 있고 그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은 바인데 수익률이 이제 뭐 좋다고 하는데 네. 그 본격적으로 막 좀 수익률이 올라오고 네. 했던 거는 한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투자를 거의 혼자 하다가 예. 좀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예. 수익률이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년? 2년 정도 만에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2년 안에. 네. 네. 그 2년 안에 네. 몇 배로 이렇게 불리고 불려서 네.
아, 이거를 좀 뭔가 되게 막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듣고 싶고 이걸 막 물어서 전달하고 싶은데, 네. 아,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려워요. 그죠. 뭐 매매 내역을 다 뽑아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근데 지방 지점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지점에 계시는 시간보다 네.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 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탐방을 다니려면은, 네. 그러니까 탐방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예. 시간이 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날은 그냥 출근을 못하고 출장을 다니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 탐방을 한 달에 한 10개를 가게 되면은 거의 반 정도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죠. 탐방을 한 달에 한 10개 정도 다니지 않으면? 많이 다니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요 며칠 사이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못 다니고, 보통 탐방은 그래도 한 달에 한 5-6개 정도는 못해도 가는 것 같아요. 어허. 또 지방에 계시니까 이것도 여러 군데 또 다녀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냥 지점 비우셔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네. 많이 그 편의를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또 그 지점장님이랑 또 이제 잘 비우는데 봐주신 업무팀 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막 수익률 좋으면 네. 그게 또 용서되잖아요. 영업직원한테는. 아, 영업직은 사실 실적 괜찮으면 또 예. 그 편의를 좀 봐주실 수도 있죠. 어허. 아, 이것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본사 올라와서 임원분들 만날 때도 거의 그냥 반바지, 반팔티 입고 가셨다고. 아, 이게 내가 MZ 세대다, 이거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예. 지방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워요, 저는. 이제 봄, 여름에는 항상 반팔, 반바지가 이제 고정이거든요. 네. 반팔, 반바지, 그 크록스 딱 신고. 지점에 나갈 때도요? 아니, 지점에는 이제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 와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있는데, 탐방 갈 때나 이럴 때는 좀 편하게 입고 가죠. 아, 반팔 반바지에 네. 크록스 신고. 덥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점에선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고. 아, 지점에서는 이렇게, 고객들 네. 올 수 있으니까. 그죠.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여기 맞은편 건물에도 오피스텔 건물 있고, 네. 근데 여의도에서 최고 부자는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슈퍼개입니다. 양복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머리 2대8 가르마하고 막 가죽 가방 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쟁이고, 그죠. 네. 진짜 찐 부자들은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고 쓰레빠 뚝뚝 끌고 다니고 저 콩나물 국밥집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친구를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슈퍼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정장을 입고 다녀야 돼요. 이게 약간 여의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약간, 그죠. 예, 그 반전입니다. 그러면 영업도 해야 되고 네. 탐방도 해야 되고 또 본인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죠. 이 시간 배분은 좀 어떻게 하세요? 장 따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장 좀 좋고 할 때는 사실은 좀 영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왜냐면 그 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장 안 좋을 때는 앉아 있어봤자 뭐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탐방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또 탐방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늘 이거 한다고 올라왔어요. 네, 이거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실 거죠? 안 내려가고 바로. 아, 내려가야죠. 내일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내려가야죠. 오늘 저녁만 먹고 내려가려고. 그 거의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한 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스터디도 하시고 네. 뭐 탐방도 다니시고 네. 일부러 회사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노코멘트 할게요. 그러면은 그 입사 전하고 후하고 네. 투자 성과는 언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입사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네. 종목의 풀이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가치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같이 하는. 네, 같이 하는. 아하. 근데 사람들을 많이 알면 좋은 점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뭐 집단지성이라고는 하는데. 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종목, B 종목을 스터디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이 C, D 종목을 스터디를 해오고요. 네네. 다른 분들도 이제 뭐 EF 종목 이렇게 음. 스터디를 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종목의 풀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을 고르면 되니까 아, 투자 종목 풀이 좀 넓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혼자서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네, 다른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좀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뭐 모임도 많이 그럼 하시고 일부러 더 교류도 많이 하시고요. 네, 원래는 모임을 막 많이 하는 성향이 아니었는데 어. 이번에 좀 그죠 열심히 해야죠. 저희 그 YG 클럽 하는 그 스터디에도 좀 나오세요. 저기요? 네. 아 그럼 또 점장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YG 클럽 그 멤버십 분들 모이셔서 스터디 모임 한다면 저희가 막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네. 장소도 저희 대여해드리고, 아, 그리고 그래요? 회의실도 내드리고, 네. 전자칠판도 대여해드리고,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오, 좋은데요? 왜냐면 여의도에서도 스터디 룸 하나 빌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스터디 공간. 네, 그래서 오신다면 또 저희가 대환영으로 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의도 좀 해주시고, 강의요? 예, 탐방 강의-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 탐방 결과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강의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감히 근데 아까 그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음, 뭔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냥 정답이 없는 네. 본인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제 투자 스타일이요. 네. 마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원래 제 성격도 그렇고 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다 맞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제 투자 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도 맞고 저 투자도 맞는데 시장이 좋아하는 투자 방식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치 투자도 좋아하고 뭐 그런 트레이딩도 좋아하고 다 뭐 아니면 주택 추종 다 좋아하는데 그냥 장에 맞춰서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제가 뭐 어디 섹터를 유난히 잘한다, 어디 투자를 유난히 잘한다 이건 없고. 사실 요즘 MZ 세대 입에서 마바라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거 거의 여의도 선수들이나 쓰는 표현인데 마바라. 그죠? 예. 제가 MG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주변에 이제 MG 동생들이 많은 거지. 제가 외관으로도 그렇고 MG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죠. 지나가면 이제 예. 제가 MG라고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딱 봤을 때. 네, 그죠? 네, 네. 부장님. 이제 클럽 못 나가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 Y스트릿에 네. 각 대학교 투자 동아리, 네. 투자 학회 학생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뭐 진짜 서울대부터 시작해 몇 군데 쭉 나왔었거든요. 아, 네, 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리서치도 딥하게 하고 막 수십 페이지짜리 자료도 만들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뇌뽀비님을 포함을 해서 주변의 MZ들은 이렇게 공부하더라. 이렇게 투자를 공부하더라.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G가 일단은 저는 MG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MG 동생들 보면은 주식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MG 하면은 뭐 투자 좀 막 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투자 급하게 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가치 투자랑 좀 괴리가 크다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MZ 애들 보면은 투자도 정말 깊게 보고 이제 투자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회들이 워낙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네트워크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종목풀이 그래서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자기 이제 본인들끼리 뭐 투자 학회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많이 생기면서 좀 다양한 종목들도 다 같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MG 형들 되게 존중합니다. MZ 형들? MG 형들 잘하니까 네. 형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신문에 나온 종목 보고 네, 방송에 나온 종목 따라 샀다가 물리고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 그 경제방송사에 종목 상담 신청하고 막 네, 그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MZ 세대라 하더라도 학회, 모임, 투자 스터디 네, 하면서 진짜 뭐 같이 탐방도 다니고 그렇죠. 정보도 교류하고 진짜 열심히들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저희 Y 스트릿이 또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MZ 세대에게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를 네. 이것도 약간 옛날 전통적인 책처럼 정의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 네. 현재의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좀 어떤 게 현재 될까요? 버전으로 보자면 가치 투자가 이제 갓이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MZ 네. 세대한테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깊게 보는 만큼 사실은 그 종목의 풀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종목은 잘 모르니 투자를 할 수 없고 한두 종목 가지고 이제 엄청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한두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정말 성과가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두 종목이 또 언제 오를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합력도 더 좋고 그렇다 보니까는 좋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수익률도 그렇게 다들 좋은 것 같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좋아요, 수익률이? 주변에 좀 다 좋은 것 같던데. 주변에? 네. 어떤 사람들이? 다 로봇 AI 산 사람들? 약간 예.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성향이. 그냥 이 종목하고 저 종목하고, 그러니까 꼭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한 섹터만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다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투자 공부는 평소에 좀 어떻게 하세요? 투자 공부는 예. 제가 이제 탐방 다니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레포트도 그냥 이제 올라오는 거 간단하게 좀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정석적인 투자 공부를 물어보신 거면은 예. 그 약간 집을 쌓는 느낌으로, 집을 만드는 느낌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전 서적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그런가요? 너무 아재식 답변인가요? 아니, 오히려 이게 아재가 하면 아재식인데, 네. 예, MZ세대가 얘기를 하면은 또, MZ세대도 고전을 봐?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고전 책들 보면서 좀 투자 마인드를 좀 한번 세우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마인드를 한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종목을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지방공사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둥을 또 올리고 하려면은 일단 산업 스터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산업 스터디 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앞뒤 두 개 다 빼고 앞에 두 개 다 빼고 그냥 바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잘 알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산업 의 현재 현황이나 뭐 그렇죠. 같이 이제 그 섹터에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다 같이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회사만 아니까 다들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바텀업 방식으로 네. 기업부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오류에 빠진 게 그거죠. 회사만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여. 아, 그죠. 기술 경쟁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신사업도 한다고 하고. 네. 근데 그 업황이 막 내리막이야. 또 사이클이 있는데 뭐 그것도 잘못 타.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산업의 사이클이 개선될 때까지 또 물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텀업, 탑다운 다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와이즈 클럽 통해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세미나 하면서 각 섹터 세미나 계속 듣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산업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계속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또 저마다 탐방 갔다 오신 결과도 공유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괜찮은데요? 네, 한번 나오시죠. 한번 가야겠네요. 근데 이게 아까 약간 뭐 밸류 트랩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공부를 하는 것과 네. 고전을 읽고 네. 정말로 성공한 대가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해보는 것과 실전 투자를 하는 것, 또 네. 실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정확히 이렇게 등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다르죠. 네. 이거 좀 많이 느끼신가요? 그거는 되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보통 이제 길거리 싸움을 한다 쳤을 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고전 서적 읽고
열심히 레포트 본 분들은 이제 뭐 이제 각종 무술을 익힌 분들이고. 이거 그냥 태권도 학원에서 네, 이렇게 그죠. 가르쳐 줬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권力싸움 가면은 실전 파이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또 싸움 가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냥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음, 좀 그 경험치가 쌓여서 그게 이제 투자에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확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약간 좀 다들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판은 저는 이제 이종격 투기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이 케이지 안에 모여서 다 싸우고 있는 건데 네. 과연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종격 투기에 특화되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주특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발차기 뭐 50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네. 발차기 하나만 10,000번 이상 연습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아, 그죠. 이거 뭐 이소룡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를 그렇게 막 네. 몰입해서 한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발차기를 50만 번 연습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번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텐베거 같은 거를 먹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텐베거를 먹을 수는 없죠, 사실은. 먹기 그래요? 정말 로봇하고 힘들죠. AI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10배를 벌려면은 네. 이 종목에서 뭐 40%, 이 종목에서 50%, 이 종목에서 30% 이렇게 버는 거고 그런 발차기를 하신 분들은 한 종목에서 10배를 버실 수도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아하. 그분들이 또 발차기 열심히 해가지고 한 종목 텐베거, 그 다음 종목 텐베거 내면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분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본인들의 투자 성향의 차이로 갈리는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이 높이뛰기 선수면 높이뛰기를 하는 거고 그죠. 본인이 수영 선수면 수영장에서 가장 잘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좀 오류에 빠지는 게 탐방 다녀보면 네. 그 기업 다 막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아, 좋아 보이죠. 회사 담당자들은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맞아요. 특히 또 이제 IR 담당자가 기분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업된 날. 기분 좋은 날. 이때는 네. 막 다 우리 회사 다 좋고. 근데 막 부부싸움 하고 막 아니면 상사한테 깨진 날은 이런 회사 주식 왜 사시려고. 그럼 오류에도 빠질 수 있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탐방을 갔다고 해서 다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방을 보통 이제 제가 한 기업을 가면은 한 번 가고 또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을 가려면 한 번 가고 좀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게 그 예. 기업을 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도 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도 가셨고 이분도 가셨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의견을 한번 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투자를 하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제 이게 이러이러해서 안 좋다,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회사에서 좀 세게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건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투자를 할 때 약간 내 동료가 좀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도 같이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탐방도 1+1으로 다니고 네. 또 이것도 집단지성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좋은 시각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건데 뭐 로봇 관련주 네. 초창기에 탐방을 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확신이 있다. 레버리지까지 막 실어가지고 네. 그 형님이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진짜 텐베거 됐을 거예요. 레버리지까지 해서 텐베거.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조금만 샀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게 확실히 똑같이 다녀와도 다르구나.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때 이제 교육을 하면서 로봇 박람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전에. 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초였나? 예. 그때 이제 뭐 각종 기업들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때 있었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 기억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 그 커피 머신
로봇팔. 네. 요. 여기 있더라고요. 버튼 그래서. 눌러주고. 네,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아,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 별거 아니구나. 네, 하고 그냥 지나쳤더니 그 기업이 또, 그 이후에 한 10배 정도 온 것 같은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님이 저 와이스트리에 나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네. 저기 현대자동차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현대자동차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삼성 투자를 받았어 그 뒤에.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코스닥 상장 그 지분 가치 순위 이정호 대표님 쫙 올라가 있고 요즘 좀 통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이정호 대표님. 너무 큰 분이 되셨네요, 예, 이제. 이제는 Y3에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탐방을 다니더라도 그 기업이 다 좋게 보일 수 있는 그 함정을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예 같이 탐방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도 가고 이분도 가고 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R 톤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때는 좋았고 이때는 안 좋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 번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가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그 탐방의 오류를 좀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탐방도 갔다 오고 또 나중에 뭐 주담 통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도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네. 탐방 다니면서 제일 막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뭐예요? 막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든지. 탐방에서요? 네네. 탐방에서 많이 하는 질문. 질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회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어. 네, 너무 달라가지고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탐방을 가면은 그분들이 약간 그걸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 톤을 좀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톤을 세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진짜로 실제로 너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살짝 좀 계속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약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냥 성향이나 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또 교차 검증이 가능한지 네.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또 회사 말만 믿어서 하는 것도 틀릴 때가 좀 많잖아요. 그쵸. 회사는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잘 없으니까 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그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으로 네.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걸 주시하고 있을까? 무엇이 넥스트가 될 수 있을까? 또 약간 이렇게 찬바람 불 때쯤 되면 내년도 농사는 뭘로 짓지? 라는 것들도 이제 좀 스터디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2024년 네. 이 종목을 주시하라. 뭐 섹터에도 상관없습니다. 예. 섹터요. 예. 섹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제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종목 드리고 이런 저기 채널 아닙니다. 네, 종목은 제가 많이 틀려서 다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메가 가끔씩 보면.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데 그냥 네. 세상이 정말 바뀌는 이런 케이스만 투자를 해도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AI랑 로봇이 이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극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크로 분위기가 금리도 높고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인데 과연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뭐 그냥 개별 이슈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들 몇 개 좀 센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있고 제가 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도 섹터라는 게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그냥 붙으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는 10월 초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정답이다라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주도 섹터는 가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시장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저는 그냥 사실은 이걸 그냥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저는 사는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제가 능력도 없는데 이게 주도 섹터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가 주도 섹터다 이렇게 예측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점 대비 50% 2배 이렇게 올랐어도 네, 그때부터의 상승 여력, 네,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네, 그냥 거기를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고 올라탄다라는 것도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런 사례로 네. AI하고 바이오는 또 내년에도 그런 메가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러니까 원체 다르니까. 네, 바이오는 개별 종목 이슈가 사실은 그 산업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지금 이 섹터가 약하더라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워낙 세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는 그렇게 좀 모멘텀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에스모 이후로는 사실 모멘텀이 원래 없다 보니까 예. 그냥 그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AI랑 로봇은 뭐 최근에 뉴스만 좀 보셔도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다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숫자로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종목들이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 측정이 잘 안 되고 그냥 네. 시가총액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건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한 2, 3천억 원대 시가총액이 이거 한 5천억, 6천억 갈 것 같은데랑 네. 이미 조 단위가 있어서 이거 10조 갈 것 같은데요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10조는 일단 펀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갈 수 있는 숫자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손이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남들이 다 좋다는 거 알겠고 메가 트렌드인 거 알겠고 신기술인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이 시총에 사야 된다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동생한테 이제 들었는데 네. 동생이 주식 배울 때 내가 살 때 사기 힘든 주식을 사면은 사고 나서 이제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올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고 되게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고 나면은 그 종목이 오히려 제일 편해요. 그거는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세가 세다는 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저 말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좋게 보시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네. 혹시 거꾸로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시장 흐름과 좀 많이 반대로 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줍줍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나요? 있죠. 네. 근데 좀 추세 추종이 더 많을 거고 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많을 거고 좀 떨어진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숫자가 확실히 보이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숫자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텀에 있는 그러니까 락바텀 애들 이렇게 여기를 주우려면은 숫자가 확실하게 제가 이제 컨빅션이 있으면은 좀 죽겠는데 이거는 숫자 확인해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통 탐방을 많이 다녀보거나 그래서 한두 번 탐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스터디도 좀 딥하게 해야 되고 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밑에 쩔어 있는 애들을 줍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잘 주우면 수익률이 엄청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텀 피싱이 네. 되니까. 혹시 그런 류는 어떤 섹터가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류는 근데 이게 그런 류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장이 되게 2023년 장이 신고가 가는 애들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신저가를 쓰는 애들은 계속 신저가를 쓰더라고요. 거의 K 주식이죠. K 네. 주식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잘못 쩔어 있는 거 사면은 그냥 계속 소외받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는데 내년에는 뭐 이제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애들이 갈 수도 있는데 보통 근데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애들 뭐 조선 변압기 쪽만 보더라도 그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쩔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쩔어 있는 거를 사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거를. 근데 그 메가 트렌드
주식들도 네. 시세가 좋게 나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면은 또 격하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이제 그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뭐 모멘텀 소실 뭐 이건지 네. 오늘이 저희가 10월 5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조정받던데. 사실 네. 두산로보가 상장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좋은 회사가 많이 빠져 있는 애들도 이제 가끔 보이니까 그런 회사는 어떻게 한번 잘 주워보면은 대신에 이제 바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다시 로봇 랠리가 왔을 때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로봇은 저는 좋게 봐요. 네. 저도 로봇 관련주 좀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나는 이 가격이라면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봤을 때 네. 저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떨어지네.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예. 하여튼 로봇은 좋게 본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혹시 네.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더 해드리고 싶다. 혹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있죠. 일단은 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 말도 사실은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유연하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유연하게 듣고 그리고 이제 섹터나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 주변에는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들 엄청 성격도 다 좋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뵈면은 다들 되게 인간성도 좋으시고 그죠. 또 함께 하는 걸 이제 또 아시는 거죠. 함께 공부하고 네.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상부상조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간 좀 잘 되는 스터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막 싸우고 깨지고 이런 데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표본에서 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결국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정답을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내가 이 종목을 딥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뿌듯함을 느껴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9% 이상은 다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 돈을 뭐 좀 마바라식으로 벌든 선비처럼 벌든 사실은 같은 돈인데 뭐 막 정답을 따지면서 뭐 너는 뭐 저급한 투자야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어두고 다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여유롭게 좀 다들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박영우 PB님, 뇌뽀비님은 혹시 목표하고 있는 자산이나 네. 뭐 좀 목표점이 있습니까? 아, 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한대요? 그냥 많이 벌면 좋겠네요. 제가 딱히 정해놓은 그건 없고 네. 그냥 많이 벌면 좋겠어요. 딱히 정해놓은 거 없거든요.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가지고 예. 저도 좀 많이 가르침을 좀 받으면 좋겠네요. 이미 여기 와이스트릿 나오셨으니까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네. 우리 뇌뽀비님을 또 찾을 수도 있겠고 네. 같이 이제 뇌가 뽑히면 안 되고 그죠. 이제 충분히 뽑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뽑혀야죠. 네. 그게 사실 또 상승장이 오고 수익률이 회복이 되면 또 이제 뇌도 회복이 되는 거죠. 아, 그죠. 뽑힌 뇌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많이 쏠리면 안 되고 네. 이성을 쏠리면 안 되고 또 그런 또 고통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냥 주식을 다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잖아요, 주식이.
재밌다라는 건 이제 수익이 꾸준히 났다라는 뜻일 텐데. 아니, 수익도 수익인데 그냥 돈이 벌려야 재밌죠. 투자 과정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도. 아, 역시.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고 네. 수익이 났다 안 났다, 돈을 벌었다 잃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라는 네. 거죠. 물론 벌면 더 즐겁죠, 사실은. 네네. 그것도 그런데. 네. 근데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라는 것도. 그죠.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저랑 이제 띠동갑이신 것 같은데 확실히 배울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다행이네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3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네. 하나 스승은 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게스트로 모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저는 이제 배울 게 있으니까 예, 뭐라도 하나 배운다. 오늘 이제 조정은 뇌를 뽑아가지. 예, 우리 뇌뽀비님, 박용우 PB님 네. 함께 있고요. 또 나중에도 한 번 더 네. 모실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